그럼 우리 아이는 확실히 나가서 놀아주는 게 맞네. 이제 어제 배드민턴을 치긴 쳤는데 피곤해서 제가 딱 15분만 치자고 50견이 와가지고. 아니 팔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쳐 그럼. 이렇게 쳤어 이렇게. 조부모예요.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아, 저는 이거 그만둘래요. 왜? 뭘 알면 알수록 내가 힘드네. 왜? 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 진짜 지독하게 안 바뀌더라, 진짜. 야, 난 돈 벌어야지. 누구 돈 안 버냐? 한 명만 하자. 아니 근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이 뭡니까?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그대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난장판으로 키우고 있는지. 여러분, 저희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였거든요. 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이분은 신이야. 신까지가? 아 진짜 그렇다니까. 왜냐면 제 주위의 모든 엄마들이 한 번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오늘 막 촬영장에 온다는 거야. 여기에? 그 정도로 만나기 어려우신 분입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되게 냉철한 분인 줄 알았는데 또 칭찬에는 아주 그냥 환하게 웃네. 누군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인데 대체? 네, 대치동에서 아이 육아 교육 전문으로 강의하시고 또 컨설팅도 해주시는 우리 이병훈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정민여님 사실 저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매불쇼 때부터 각종 프로에서 많이 뵙고 참 말씀도 잘해서 재밌다. 영광입니다. 우리 신분 세탁했거든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되게 교육적인 부모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면 구독자들끼리 가끔 댓글로도 약간 대댓글로 조심스럽게 매불쇼 등등해서 팬분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안 어울리는 내용들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대치동에서 핫하고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 어떤 성격 유형 같은 거 좀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컨설팅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지능 검사랑 뭐 성격 유형, 뭐 기질 성격, 학습 유형, 진로 적성, 부모 양육 태도, 그림 검사 늘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얻고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서 공부하는 흔적도 보여주고 아이가 좀 나이가 있으면은 아이도 데려와서 이야기도 나눠서 부모님들이 가진 그 교육 고민, 뭐 특목자사고를 갈까요, 일반고를 갈까요, 뭐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그쵸. 오, 맞아. 네, 그다음에 뭐 독서는 언제까지 시키고 은미체는 계속 해야 되냐. 학원식 갈까요, 말까요, 국제학교가 나을까요, 한국식 교육이 맞을까요. 모든 그런 복잡다단한 고민을 다 일거에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요렇게 루트 타서 딱 가시면 됩니다 하면은 신이 아니니까 그래도 뭐 100%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어느 정도의 적중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한 80% 정도는 맞지 않나요? 그 안 맞는 20%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안 맞게 된 거예요? 그게 안 맞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모든 이 검사는 지능검사를 제외하고는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응답을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되는 상황들이 좀 끼어들 수 있고. 그거 난데. 오빠 자기 객관화 진짜 안 되잖아. 진짜 안 돼요. 안 되세요? 오늘 검사 결과 좀 위험합니다. 나 걱정돼가지고 오늘. 자기 객관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게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기 성격, 외모, 지적인 능력, 진로 적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귀여웠는데 뭐 역변 뭐 이런 거 정변 뭐 그런 것도 있고 성격도 외모도 지적인 능력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떤 외부적 요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갑자기 확 바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변수까지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그렇죠.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외적인 환경 조성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다 보니 요 방향으로 딱 시작했다고 계속 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애들도 생길 수는 있죠. 그렇죠. 아이는 뭐 커가면서 많이 변하니까. 그러면은 뭐 다 결정되고 다 판단되고 나서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하는 거죠. 제가 소장님 컨설팅 하시는 곳에 직접 다녀와서 저희 아이도 검사를 진행했고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이가 객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나
부모의 어떤 성격 기질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민기 씨랑 저도 검사를 쭉 진행을 했잖아요. 저는 제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일단 일관성이 굉장히 없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아무래도 어린 시기랑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부모 위주로 좀 검사가 많이 흘러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요?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기질 성격 검사도 대신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림 검사라는 정서 보는 것도 밑학년은 잘 안 해요.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진로 적성 검사도 하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이 진로 성숙도가 올라올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대신에 부모님 양육 태도도 보고 좀 다른 검사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부부가 난도질 한번 당하자. 네. 어떤 양육 태도 우리가 갖고 있고 문제는 무엇이고 아마 근데 보시면서 대부분이 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아니야? 크게 달라. 특히 전민기 씨가 크게 달라. 그죠? 이 사람 문제 많아요. 소장이 많아 진짜. 이게 다.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나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오늘. 뭐가 어떤지 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예. 우선 좋은 분부터 우리 엄마 정민여님의 검사 결과를 봤는데 저희 양육 태도인 거죠. 양육 태도. 지지도 잘해주고 설명도 잘해주고 너무나 좋은 엄마예요. 근데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열정맘 이렇게까지는 안 가나 봐. 맞아요.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취 압력도 간당간당 스탠다드에 겨우 조금 모자라고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섭, 일거수일투족 간섭도 간당간당 좀 모자라요. 그리고 혼내는 거는 매우 모자라요. 이 혼내질 못해. 애한테 아이가 혼나는데 상처받아요. 나만 혼내고 맨날. 정서적인 타격 이런 거. 요새는 뭐 정서적인 타격 입는다고 초등학교 때 시험도 안 보고 이러는데 이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혼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아빠가 하기 때문에 저까지 구제할 필요는 없다고 문제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혼낼 때 되게 싫어해요. 저희는 그래서 부부싸움 이걸로 대부분 해요. 저는 잘못된 거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덜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너무 안 하세요. 너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전 늘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에서 그만해. 변명 그만해. 그게 너무 안 혼내는군요. 근데 이제 스케줄 감독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요 네 가지 영역이 조금씩 모자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가 에너지 레벨이 좀 처지실 때 요래요. 더 막 내려가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조부모. 다 그냥 예쁘고 다 잘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에너지가 없으면 잠을 안 자거든요. 새벽 5시에 자서 낮 2시에 일어나니까 몸이 힘듭니다. 새벽 5시 잔다고요? 그 뭐 하는지는 이 방송에서는 밝히겠어. 그것까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부부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깨어있어요. 아니 근데 소장님 저는 항변을 하자면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애가 지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약간 힘을 빼는 부분도 있거든요. 애한테 너무 압력을 줄까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는 힘을 내고 짜고 해도 피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에서 드러나냐면 비일관성. 왔다 갔다. 너무 심해요. 아침엔 사랑해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저녁에 야 남자식아 이러고 하고 아침에 또 미안해 그리고 저녁에 너 샤우팅 막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그 비일관성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이게 근데 양육 태도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 어느 장단 맞출지 되게 헷갈리죠. 맞아요. 그리고 과잉 기대. 과잉 기대가 있어요? 과잉 기대는 뭐냐면은 기대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 암묵적 기대. 말은 그러지 않으면서 아니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 기대가 오버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장단 맞추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대표님이 야근하지 마 이러는데 야근하면 어우 수고 많아 막 이렇게 좋아해 이런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근하지 말라는 말은 뭐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런 경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문제되시지 않는데 이거 이중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암묵적 기대.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편히 쉬어. 그런데 황소 높은 반 나면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황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비일관성이 높다는 건 이제 어머님의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에너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게 했다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어찌 보면 비일관성이 이렇게 튀시는 분들은 본인의 힐링, 행복감, 신체적인 정서적인 안정감 이거를 채우는 게 더 우선이에요. 애한테 뭐 이거가 아니고. 맞아요.
그런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 유럽을 보내줘요 빨리. 쇼핑이나 해외 여행을 통해서만 얻기 때문에 난 그거는 확보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난 계속 애한테 비일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일을 그만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봐야 제가 일을 그만하죠. 그렇죠. 이 약간 메비우스 띠 같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엔 또 다 내 탓이네. 어쨌든 네. 어머님은 상당히 뭐 나이스한 양육 태도세요. 내가 문제. 야, 큰일 선생님 났다. 그러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게 일관성을 갖기란 쉽진 않거든요. 네. 부모가 비일관성으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네. 아이한테 어떤 점이 안 좋은 건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일관성이요? 그거는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비일관성일 때 어떠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약간 눈치 보게 되죠. 눈치 보게 되죠.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빨라지겠죠. 눈치가 빨라진다. 아니, 왜냐면 나도 우리 아빠가 장난 아니에요. 나 그래서 그걸로 내 방송해 먹고 살거든. 그럼 막 후드로 패면은 막 맷집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 약간 좀 눈치가 빠른 대신 너무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나? 왔다 갔다 거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엄마가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지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저렇게 샤우팅하고 쌍욕할 때가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인지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는 전혀 없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아버님은 할아버지예요. 조부모. 조부모 스타일. 확실해.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성취 압력도 너무 없고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너무 없고 간섭, 처벌, 감독 이런 것도 간당간당한 레벨을 계속 못 미쳐.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지금 어찌 보면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무관심? 내지는 정말요? 편하게 지내고 싶다. 난 아빠 너무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그 반대의 그 아버지 밑에서 좀 자라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긴 하거든요. 좀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 같은 아빠. 네, 그거 요새 아버님들이 많이 추구를 하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되는 성취 압력이라든지 간섭, 처벌, 감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못 미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아이한테 무관심으로 갈 수 있는데 부모님은 지금 못 느끼죠. 근데 그게 그림 검사에서 나와요. 진짜요? 네. 참 마음이 또 아파지는 컨텐츠네 이것도. 그래서 그림 검사가 나중에도 배치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게 읽어봐 드릴게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림 검사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림 집의 표현과 나무에 다람쥐가 사는 집, 음식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까지 좋아요. 근데 무표정한 그림이나 가족 그림에서 본인은 기분이 좋지만 엄마 아빠는 귀찮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진짜요? 본인이 느끼기에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네네. 어떤 포인트가 이제 엄마 아빠가 본인은 이제 귀찮다고 여기는 여기 포인트일까요? 밑에 그림이 부모님 두 분 표정 한번 보세요. 어머 지 입은 웃고 있는데 우리 둘은 일자네 입이 진짜? 일 많이 하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도 진심? 진짜 신기하다. 피곤한 거 아닐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좀 계속 눈치를 보고 있구나. 놔요. 아니면 얘는 아이 얼굴은 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그렇구나. 서로를 바라봐야지. 그러면 지금 2학년이잖아요. 네네. 이게 아직은 좀 저희가 노력을 하면 좀 바뀔 여지가 좀 있나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이 에너지를 진단은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어쨌든 좀 일관성 있는 태도 네.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아이가 처해 있는 교육 환경이 아이한테 좀 너무 무리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무리? 약간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자체가. 그래서 막 성적 가지고 압박하고 막 이러기 싫었거든요.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근데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목표도 정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좀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이의 잠재력에 따라서 좀 수위 조절은 해야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사전 조사서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네. 아이와의 관계나 양육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고 네. 전부 다 학습 방향! 어떤 일을 하면 좋냐? 공부는 시켜도 되냐? 학군지로 갈까 말까? 우리나라 수험생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아싸리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유학을 보내냐?
뭐 이런 것만 이런 엄마들 많아 요즘에 주변에. 네, 이런 것만 잔뜩 물어보셨어. 아니 아이 관계는 알겠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대하고 아이 더 많이 놀아주라는 거잖아요. 정서적 상호작용이나 교감을 좀 해줘야죠. 2학년이에요. 2학년. 두 분 2학년 때 뭐 하셨어요? 나는 그냥 밖에 나가 동네에서 놀았지 친구들이랑 뭐. 놀았지. 친구들이랑 놀았죠. 네. 그 친구랑 놀면서 채워지는 충만감이 있죠. 있죠. 그게 요새 애들은 없죠. 그러면 부모가 별짓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 역할도 해줘야 되고 선생님 역할도 해줘야 되고 뭐 부모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고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요새 애들. 야, 근데 그거 이게 많은 부모님들 진단이 나왔을 때 문제점은 알겠는데 이걸 듣고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냥 많이 놀아주면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은 둘의 의견이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월요일에는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오니까 학원 가기 전까지는 집에 와서 샤워하고 좀 에너지를 충전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런 식의 저만의 어떤 규칙을 세우는데 같이 샤워도 하고. 예. 네. 근데 이제 엄마는 아니요, 애가 혼자예요. 아 요즘엔 혼자 하는데 좀 애정이 부족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렇진 2학년이면 않은데. 아빠랑 같이 샤워도 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할 때예요. 아니 샤워는 같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 달 전부터인가 이제 혼자 하기 시작을 했고 혼자 하고 학교 등교하기 전에 뭐 샤워한다, 밤에 자기 전에 한다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룰이죠. 이건 누구나 아는. 아빠는 신체 활동, 스포츠 같이 놀아주는 거, 땀 뿍뿍 흘릴 정도로. 네. 아니면 자기가 좀 내향적인 애고 이렇게 활동 이런 걸 좋아하면은 같이 레고를 하든, 뭐 같이 그림을 그리든 보드 게임을 하든. 그럼 우리 아이는 확실히 나가서 놀아주는 게 맞네. 이제 어제 배드민턴을 치긴 쳤는데 너무 좋죠. 피곤해서 제가 딱 15분만 치자고 50견이 했었거든요. 와가지고. 아니 팔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쳐 그럼. 이렇게 쳤어 이렇게. 조부모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짚어주시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는 되게 마음속으로 아이를 지지해주고 좀 편안하게 울타리를 쳐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무관심으로 지금 보고 있겠다라는 게 좀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래도 많이 놀아주고 좀 좋은 아빠, 물론 요즘에 좀 에너지 딸려서 아니 좋은 아빠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지금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뭐 두 분 집에 CCTV 관찰 카메라 달고 한 얘기가 아니고 순전히 검사 결과로.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변화해야 되겠잖아요. 변화해야죠. 근데 일단 그 전에 두 분의 TCI 기질 성격 검사 및 MBTI 검사 했어요. 네, 그거에서도 좀 힌트를 좀 얻어볼게요. 좋아요. 왜냐면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전에 일단 진단 결과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어머님 성격이 왈가닥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ESTP입니다. 남자 성격. 남자 성격? 네, 왈가닥. 갬블러, 꾸러기.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딸 두면은 아빠가 밤잠 설치는 우리 딸 왜 집에 안 오나 이런 성격이에요. 실제로 요즘 걱정이 많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술 그렇죠. 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 회식 날 제일 잘 노는 남직원 있죠. 막 넥타이 붙고 막 테이블 올라가고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여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극주구형이라 그러는데 재밌고 맞아요. 신나는 건 너무 좋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구력은 정말 없고요. 오, 맞아요. 뭐 저렇게 정확하게 나와? 순발력, 문제 해결력은 짱. 그쵸. 네, 그리고 금방 질려. 맞아요. 그리고 이 TCI 검사에서도 어디 갔어? 금세 지침 이런 거 나옵니다. 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너무 싫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보상이나 경쟁 같은 걸로 많이 움직이시고. 맞아요. 확실한 수치 목표 같은 거 없으면 이렇게 두근두근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먼 미래 그런 거 없어요. 야, 진짜. 그 옆에 10년을 붙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진짜. ESTP 아내를 두면 이제 아버님이 마음고생 하실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받아들여야죠. 부부 상담인가요? 네, 그래서 ESTP 친구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기에는 학군지에서 공부하는 애들 주변에 많이 깔아놓게. 네. 오히려? 네, 면학 분위기. 안 그러면은 이제 끝장까지 노는 거죠. 그리고 남자애들은 게임 시키면 이제 세계 랭킹 갑니다. 경쟁심, 승부욕,
목표의식, 보상감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세기 때문에 세요. 이거의 결정체가 게임이죠. 제가 그래서 새벽 내내 사실 원래는 게임을 했었어요. 일한 풀리면 게임이에요. 가짜 게임, 아니, 가짜 게임. 이거 뭐 그래서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을 그만하시고 그 체력을 세이브해서 아드님한테 쓰세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간섭하긴 좀 그런 게 그걸 하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새벽에 4시간이나 게임하는 거 충전이 됩니까? 소비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저 매일매일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제가 그렇게 삽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격 유형은 ESTP에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TCI 기질 성격 검사했더니 무절제하고 탐색적 흥분이 많고 정확하네. 그다음에 수줍음이 없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와, 이렇게 다 나오나? 금세 지치고 네. 맞아. 네, 지구력 똑같은 거 쭉 하는 거 힘들죠. 네. 그리고 감수성이랑은 없고 정서적인 개방성, 오픈 마인드 이런 거는 크고 야망, 성취 욕구 이런 걸 엄청 또 세요. 맞아요. 저 희한하네. 그리고 책임감이나 목적의식도 엄청 세고 그러니까 네.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뭐 성취할 거야. 맞아요, 내가 이 맞아요. 방송 분야에서 그냥 네. 그냥 이런 엄청 세니까 아이한테 그 에너지 쓰시기에는 본인의 삶이 지금 너무 소중하죠. 와, 이게 진짜 나 너무 소름 돋는데. 네. 그리고 기본적인 관계에서 타인한테 이타적이거나 관대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잘 알지. 얼마나 관대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는 성취 욕구는 세고 관대함은 너그럽지 않고 그냥 내 걸 막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기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성격, 뭐 기질, 지금 성격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성취 욕구가 엄청 세시고 목표 지향적이고 막 달성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내가 이 방송, 이 험악한 방송 세상에서 그쵸, 내가 1위를 그쵸. 획득해야 되고 네. 그러게 근데 마음이 너무 약해요. 강해야 되거든. 내적으로. 상처 잘 받고. 힘들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성성 특유의 표현이지 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뭐 씨 연기했냐 너? 나 힘든 척 해가지고 내가 이 사정 많이 봐줬는데. 그렇죠. 이게 뭐 약한 왜냐면 성격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은 그렇게라도 안 봐주기 때문에 그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성 파이팅 넘치는 성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누구나 사람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40 넘게 살다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취약한 것만 너무 많네요? 저는 이제 검사 결과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어머님, 야 아빠도 난장판일 텐데. 아버님, 좋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님은 굉장히 성격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나왔고요. 아버님은 그냥 중간 이렇게 평균적인 거, 보편적인 거 이쪽을 많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맞아요. 회색지대. 네, 설명드리자면 아버님은 약간씩 흥분, 충동, 무절제, 자유 추구가 조금씩 있고 낙천적이고 두려움이 없고 수줍음도 별로 없어요. 좋은 성격이세요. 그리고 친밀감이나 개방성도 높고 성취 욕구나 끈기도 좋고 유능감이나 목적의식도 좋고 다 좋네. 수용성, 이타, 공감, 공평함에 대한 추구도 좋고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스한 성격. 육각형 인간이네. 육각형. 그다음에 ENTP MBTI입니다. 맞으세요? 맞아요. 네, 허세감이 좀 있고 오, 그래요, 그게?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탐구, 토론, 발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언변 능력도 굉장히 논리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디테일이 떨어지고 맞아요. 허세감이 있고 그다음에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뭐 자기가 속한 조직, 학교, 학원 뭐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는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재밌는 성격이 ENTP 애들.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논리적이고 이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문과적인 소양도 되게 좋아서 융합적으로 진로 직업 비전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융합형 인재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조화롭고 융합적이신 분이에요. 네. 어머님은 굉장히 세고 명료한 성격이시고. 알겠다고요. 네. 그래서 아버님의 오히려 이렇게 무난함이 어머님을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본인이 알까 모르겠습니다. 알까 모르겠어요. 알고 네. 아휴 이거 뭐 모를 수도 없고. 이런 성격이 이제 네. 부모님 성격이고 네. 그다음에 자녀분 보겠습니다. 자녀분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MBTI는 못해요. 네. 우리 아들내미는 아주 그냥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음. 네. 심사숙고하고 절제할 줄 알고. 아, 너무 심사숙고해요. 절제 얘는. 잘해요. 그 이면에 이제 불안은 좀 있고. 아,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프렌들리한 성격에 성실하고 완벽주의에 책임감도 높고 공감 능력이나 수용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성격에 비하면 되게 좀 유순하고
말랑말랑한 친구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아들이라면 엄마를 보면 너무 세 보일 것 같고요. 아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인생에 좀 이렇게 오리엔티드 돼 있어서 나한테 좀 더 관심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님이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활동, 놀이 이런 것들 어떤 성격이든 간에 어릴 때는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너무 막 공부라든지 다른 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막 책을 읽어줄까? 뭐 이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나는 그럼 빠질게요. 예, 아니, 몸으로. 그러니까 오빠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세니까 약간 떨어져 있고. 몸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네. 어머님은 게임 그만하시고 그 에너지를 차라리 아드님하고 뭐 책을 읽든 공부 내용을 봐주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애정 욕구에 대한 충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구나. 네, 두 분은 느끼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최근에 느꼈어요. 많이. 네,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도 일이 이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 많이 가지면서 되게 좀 화목하고 아이도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에 저도 좀 바빠지고 이제 나이 먹고 에너지가 좀 딸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45세 중년이잖아요. 이게 사회에서도 좀 성공을 해야 되는 약간 경계선이라 좀 일적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좀 머리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아이한테 누적되다 보면 이제 사춘기 때 조금씩 뿜어져 나오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 오고 막 어디 힘들다고 막 주물러 주고 뭐 이런 근데 어쨌든 엄마보다는 그러니까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스스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보기에. 그래서 뭔가 둘이 일이 터졌을 때는 저를 좀 많이 위로해주는 그런 아이긴 하거든요. 위로? 네, 위로해줘 우리 아들은. 아, 그렇구나. 어쨌든 둘이 기질적으로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 좀 많이 미안하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는 사실 저랑은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남자아이고 전 또 여자고 제가 또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걔도 지가 원하는 거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좀 더 맞춰주고 굽혀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있는 시간보다 사실 아빠랑 있는 시간을 더 원하고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벌써 이상한 거죠. 아들이면 엄마를 먼저 좋아해야지. 그래요. 그렇죠. 엄마랑 애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말에 엄마는 안 깨우고 계속 저만 깨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빠를 깨워. 그래. 어쨌든 너무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의 좀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검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왜냐면 저도 제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지표를 보다 보니까 맞지만 잘못 생각했구나. 달리 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가족들 검사 받는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서로 이야기해줘도 그건 다툼밖에 안 돼요. 맞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지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누군가 삼자나 혹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면은 뭐 서로 저도 이제 반성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양육 태도라든지 기질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은 이제 지능.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왔나? 우리 애도 지가 궁금해하더라고요. 자기 지능. 난 지능이 사실 안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시죠? 역시 무관심하죠. 아니야, 무관심이 아니야. 역시 조부모님이시죠. 할아버지. 행복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은 거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 1%의 고지능. 우리 아이가요? 이거 괜히 뭐 끊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뭘 끊어요? 아니 뭐 이렇게 웩슬러 검사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뭐 뒤에 수업 같은 거 끊게 하려고?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저희 센터는 많다고요. 웩슬러 이후에 뭘 끊게 하는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사하고 그걸 조합해서 통찰 및 로드맵만 세팅해 주지. 그 뒤에 뭐 암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만 원. 유동 출연을 위해서 이런 걸 훈련하세요. 다 이렇게 하던데? 이런 거 저희 안 해요. 저희 안 해요. 그래요? 네, 그게 저희 센터의 차별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뒤에 그게 있으면 자기가 아무래도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능이 좋게 나온 거죠? 전체 IQ는 숫자로 표현하면은 136이에요. 매우 우수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높은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때 IQ 테스트 이런 걸로 상상해 보시면 이거 140이 넘는 수치예요. 그러면 그 지능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안 하죠. 네. 상당히 높은 지능이고 제가 그날 관상도 봤는데 똑똑하게 생겼어. 그런 거 괜히 껴넣지 마. 장사도 안 됩니다. 근데 관상 중요해. 관상 중요해. 장사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상담하러 들어오시잖아요. 부모님하고 아이 모습 딱 보면은 대충 이렇게
바바박 이렇게 올라옵니다. 외모도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생기면 똑똑하고 저렇게 생기면 안 그렇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둘 중엔 누가 더 똑똑해 보여요? 솔직하게. 그럼 이제 와서 이게 뭐 중요하냐? 궁금해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똑똑해 보이죠. 오, 아빠 닮았거든요, 아이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딴 데로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고지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도형이 엄청나게 높아요. 기아. 제가 다 어릴 때 걔를 사실 사랑을 안 줬었다고 하지만 정선하체. 이거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교구 같은 거를 막 학군지 가가지고 중고로 막 15만 원 그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다 사요, 세트를. 집에 와서 물티슈로 소독을 다 하고 얘랑 맨날 그걸 했어요. 오땡땡 가땡. 네, 그럼요. 바쁘기 전에는 사랑을 많이 줬다고요. 그거 한두 달 한 게 효과 있나요? 뭐 한두 달이야. 엄청 오래 했어. 근데 이게 좀 확장하면 미술 교육이라든지 또는 큐브, 레고 좋아해요. 뭐 전개도를 만들어본다, 잘라본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타고나는 측면이 커요. 큐브를 영상 보고 혼자 깨우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걸 해서 똑똑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이 잘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더 커요.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뭐 오리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정도면요 거의 안 나오는 수치예요. 진짜로요? 그래요? 네, 도형 쪽이 높은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건축가를 시켜야 되나? 요게 이렇게 튀는 경우에는 건축, 디자인, 미술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조경? 조경? 여자아이들 같으면 인테리어, 의류, 의상 이런 쪽 등등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네. 건축. 지금은 자녀분 그림을 보면 어머나 넌 미술하고는 영 관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지금 어릴 때 뭐 노출되지 않은 상태의 얘기고 나중에는 미적인 부분, 기하, 입체, 도형에 대한 관심 또는 건축으로 흐를지 디자인으로 흐를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관찰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고 저라면 미술 교육 시킵니다. 아직 저학년이니까. 그래도 한 1, 2년 다니긴 다녔었는데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뭘 이렇게 나아진다는 느낌보다는요. 그 미적인 창의성을 표현하고 그려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노출. 그럼 선생님 굳이 회화나 이런 쪽으로 드로잉 기법을 익히기보다는 좀 만들기 위주로 만들고 하는? 자르고 그리고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집에서도 많이 해요. 네네. 요걸 더 발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런 것들 추천드리고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막 영어에 능통해지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런 쪽으로. 네, 도형은 거의 시공간은 경시급을 넘어서요. 경시대급을. 근데 경시 성적은 훈련 아직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래요?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걱정인 게 물론 교육에 관심 많고 한데 빨리 재단하는 건 있어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넌 이런 사람이야를 늘 저한테 긋는 게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성격 급하죠. 아직 아이니까 맞아요. 사실 뭐 얘는 지금 수학이 뛰어나고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난 근데 이거 다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결과 그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도형 쪽 이거 잘하고 이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말은 진짜 잘해요. 네, 말도 잘할 거고 덕혜력, 어휘력도 앞으로 훈련시켰을 때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네네네. 그리고 수리적인 부분은 시키면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은 대수, 수리 이런 부분들은 수영은 잘 할 수는 있다 정도이지 막 경시대회, 막 과도한 선행 이쪽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기하다 진짜. 안 나와요 이게 한 아웃풋이. 2년 선행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시는 게 2년. 좋을 것 같아요. 2년이면 뭐 괜찮네 지금. 그 정도면은 이제 학군지에서는 예의를 갖추는 정도. 전국구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선행 속도죠. 그럼 굳이 막 경시 목맬 필요 없겠네요. 안 되니까 어차피. 네,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기. 이 암기 높은 애도 정말 없어요. 근데 암기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120 넘는 애가 진짜 드문데 122예요. 그리고 청각기억 매우 좋고 주의력도 괜찮고 그림 기억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암기도 잘할 수 있고 수리도 나쁘지는 않고 도형은 거의 영재급이고 언어도 잘 맞춰주고 도형이 튄다는 걸 제외하면 공부시키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한 지능 패턴이에요. 다행이다. 아까 그 낮은 거 그거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러니까 그러면 어머님 100만 원만 내시면 우정초를 높게 될 테니까
뭘 끊어야 돼요? 매달 100만 원씩 저희 프로그램을 끊으세요. 네. 그런 게 없다고요, 저희는. 그럼 안 근데 한다고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이런 네. 웩슬러나 지능 검사를 받고 나서 뭐 수리 쪽 그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연관된 뭐 예를 들면은 구구단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짝짝짝짝 그 주산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바로 매칭해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한 6개월 집중해요.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해서 이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던데. 그러면은 그거 끊으면 또 수치가 낮아질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튈 수 있죠. 그러면 의미가 없다 보시는 네,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맞을 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네, 정답은 세상에 없을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그러면- 제 생각은 오히려 교과에 있는 수학 아. 중에 대수 파트를 차근차근 열심히 대수 공부하는 것. 저는 그게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네. 암기력이 낮으면 암기 트레이닝을 받을 게 네. 아니고 역사, 영어 단어, 한자 성어, 속담, 맞춤법, 그쵸? 네. 뭐 외울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쵸. 이런 거를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여러 번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면은 충분하지 암기력을 위해 가지고 뭐 지하철 노선대로 외운다?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 우리 아이는 수리는 그 정도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선에서 하면서 좀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점을 극대화하시면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나 디자인 막 이렇게 가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것만 튀면 전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것도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렇죠 밸런스 있는 아이로 보고 교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솔직히 이공계 가면 건축 말고는 전 추천하기 싫어요. 네, 근데 요새 그 유명하다는 의치학, 네. 수를 네. 바라보시는 게 더 전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됐어. 나 아까 뭐 쓰레기 된 거. 아까 나 쓰레기 된 거. 아니, 쓰레기 아니야. 아이씨,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네, 됐어.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학군지 이주 물어보셨죠?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지금 아니면 5학년이에요. 지금 지금 right now 아니면 5학년. 지금은 못 가요. 5학년에 그러면 가야겠네. 그때 해야지 돈이 보입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집이 안 나가. 안 지금. 나갑니까? 왜 돈도 빌려주나요? 나 돈 좀 빌려줘. 저희 저 PF 대출로 저 어떻게 이주 대출 이런 것들은 연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장소가 워낙 다 이쪽이다 보니까 사실 강남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아이한테 사랑을 더 못 줄 수 있거든요. 강남 가면. 어쨌든 네. 그런 거 이제 두 분의 사정이고 네네. 학군지 이주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스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니면은 5학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이 이제 이과성 이런 것들을 좀 달리는 아이들은 이제 출발선에 서는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계신 데에서 적절한 스피드로만 간다면은 이제 잘 키워서 5학년 때쯤 6학년은 너무 바빠요. 정신없고 네. 5학년 때쯤 와가지고 늦지 거기에 않게. 적응하고 학원도 알아보고 하려면은 5학년 정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있어요. 왜냐면 정서가 늘 해맑은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괜히 학군지 갔다가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많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약간의 강박,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촉감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기가 특정한 그 애착 수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직까지도 좀 잘 때는 한 번씩 만지는 그게 다 이제 정서적인 데서 좀 불안함이 기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촉감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계속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좀 계속해요. 저희한테 같은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 강박적인 심리 성향 때문에 네. 학군지에 오면 스트레스 네, 너무 많이 네. 받아서 퍼지지 않을까. 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물론 기질 성격도 보고 네. 지능도 보고 다양한 걸 보지만 지능이 만약에 그냥 평범하다. 네, 한 뭐 상위 10% 이러면 성향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네. 이렇게 막 강건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네. 오히려 책임감 있고 유순하고 맞아요. 무난한 성격이라면 저는 아마 추천 안 드렸을 거예요. 지능이 평범하다면. 아. 근데 그래도 성실한 모범적인 느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성격 유형 검사는 몰라도 그다음에 지능이 이 정도 고지능으로 받쳐준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 근육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공부가 잘 되네 라는 게 자신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막 센 학군지는 아니시니까 네.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아마 왜 나만 공부해? 지금 그 나 얘기 좀 쉽게 많이 되네? 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되면 5학년쯤 되면은 갭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와서 적응하기는 조금 더 힘드니 아싸리 지금 약간 출발선에 설 때 좀 힘드시더라도 강단 있게 결정하시는 거를. 아니 저희는 사실 결정하고 내놨는데 안 나가 지금.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 뭐 그러면 어쨌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저희 아이는 사실 2학년이라 좀 빨리 받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서 네. 시기별로 좀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검사들 좀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한 검사는 한 몇 학년 때쯤 하는 게 네.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언제 하는 게 최적기냐? 5, 6세 때 웩슬러 진짜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유치원 들어가고 네.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맞아요. 예, 이런 데서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5, 6, 7세 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타고난 영역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학습 노출에 의한 것보다는. 물론 이제 어떤 방송들 보면은 이제 진짜 뭐 아주 아기 때부터 학습 노출에 의해서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할 때는 5, 6, 7세 때는 좀 타고난 영역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오히려 이게 찐 재능 아니에요? 타고난 건 그렇죠. 근데 지능이라는 거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도 길러지는 게 되게 많아요. 몸에 있는 근육하고 똑같아요, 머리도. 그래서 5, 6, 7세 때 보는 거는 유행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봐도 아유 범상치가 않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빨리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런 거 없으면 저는 굳이 5, 6, 7세 때는 많이 추천 안 드려요. 네, 그렇구나. 두 번째 시점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이거는 왜 하냐면 이과성이 명확하다. 아까 5, 6, 7세 때는 뭐라도 상관없어. 막 말이 빨리 튀어도 상관없고 네. 뭐 신체 활동 능력이 좋아도 상관없고 다 좋은데 초등 저학년 때 하는 애들은 이과성이 아주 담보되는 경우. 야, 이거 내가 낳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가 빠르지? 그러니까. 네, 라고 하면은 초등 저학년 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고 요새 세태가 네. 그때서부터 뭔가 분화가 빨리 돼요. 준비하니까. 네, 그래서 뒤늦게 아이고 우리 애는 학원을 늦게 보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러신 분들 꽤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요거를 없어. 아기 때 뭐 특별한 거 없고. 네. 뭐 잘 먹고 잘 자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막 이러고 자고 그냥 뭐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네. 깨는 얼마나 것도 좋아. 없고 막 아, 밖에 웃기고 나가서 싶었네. 그 처음에 얌전한 척하더니 아주 그냥. 야무지게 먹어야 된대. 밖에서 막 흙 파먹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초등 저학년 때 뭐 수감이 어딨어. 그냥 영어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고. 영어 파닉스도 힘들고 막 분수 나오면 아 머리 아파 학교 가기 싫어요. 막 이러면은 패스. 네. 하고 한 빠르면 4학년, 늦으면 5학년 때쯤 이제 또 타이밍이에요. 그렇구나. 그때는 이제 한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사이에 학습 노출이라든지 성장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는 시점이죠. 네네. 그러고 마지막은 사춘기 계곡을 지나고 나서 요새 사춘기 몇 살에 중학교 와요? 때? 빠르면 5학년, 여자애들은 4학년, 예. 그리고 메인 타이밍은 중1, 2. 예. 진짜 빨리 오네. 계곡을 넘어섰을 때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중3, 고1 요때쯤에요? 중2 말 중3 초. 그러면 저희 아이가 지금 2학년 때 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거의 아니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있습니다.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또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저라면은 예. 네. 그냥 난 돈 많다. 필요할 때 한 번씩 계속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후반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중학교 중반 정도에 한 번. 그러면은 저희는 초등학교 후반 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많이 달라져요, 선생님. 많이 달라지는 아이도 있고 제 임상 경험상으로는 똑같은 아이가 한 절반. 그 다음에 그럼 의외로 많이 바뀌네. 네. 오야 이런 아이들이 한 20%.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30%.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쨌든 지능이 높은데 네. 우리 둘 다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우면 그거랑은 별개야. 뭐 상위 10%로 떨어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지능 별개야. 발달이라는 게 꼭 공부만은 다는 아니에요. 네. 정서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신체적인 활동 이런 것도 지능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지능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고 네. 공부 안 하고 가만히 계속 누워서 아이패드 한다고 지능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학습적인 노출도 적절히 해주시면 네. 나중에 지났을 때 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능이 다 발달하고 있지만 네. 딴 애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애도 열심히 하지만 난 더 열심히 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아이는 그러면 아까 선생님 해주신 대로 공부 맞고 내가 이제 놀고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 잘 좀 채워주세요. 채워주는, 부탁할게요. 네,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참 근데 두 분 다 정서적이신 분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아빠가 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큰일이네. 어떡하냐. 아들은 되게 말랑말랑한 친구 같은데. 엄마를 바꾸실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능 고지능의 처리 속도 민첩성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잘 키우면은 사춘기의 계곡을 안전하게 잘 넘고 부모님이 적절한 학습 노출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공부적인 기대감이 많이 드는 친구인 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으면 그거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까? 네. 얼마 며칠 전에도 그러신 집이 있었죠. 근데 정말 타고난 디자이너예요. 얘는 학년이 더 높은 친구인데 진로적성 검사도 그런 미술 디자인 쪽이고 지능 검사도 시공간만 튀고 부모님도 그쪽에 종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아이는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인데 여지없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닮았냐 이러신 집이 있죠. 보통 좀 닮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어떤 그런 재능이나 지능이나 여러 명을 낳으면 분명히 닮는 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만 낳으면 걔한테 닮아질지 안 닮아질지는 확실치 않아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가 2명이면 둘 다 공부인 경우는 진짜 제 손에 꼽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명이 되면 한 명은 또 좀 다른 능력이 있는 경우가 거의 99%이고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정말 신기하게 지능도 거의 똑같고 성격 유형도 완전 똑같고 이런 특이하네.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거 굳이 해야 되나라고 맞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분들한테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검사라는 거는요. 언제 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포인트가 많아지고 명료해지고 궁금한 지점이 많아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남들도 하니까 나도 이거는 저는 비춥니다. 네네.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어떤 잠재력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검사자. 맞아. 이게 그래서 검사 자체보다 사실 해설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이라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이런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해 보면 절대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방어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가서 돈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중에 가장 방어적이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경영 컨설턴트 아빠랑요. 오히려 남은 컨설팅 해주는데. 그다음에 검사 어머님. 아하. 이런 분들 정말 셉니다. 논리가 짝짝짝짝 다 안 맞으면 계속 물어보고. 근데 이게 정말 그 과학 실험처럼 딱딱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람이란 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데. 근데 이거 지가 푼 거잖아, 다. 그렇죠. 자기가 답한 거긴 하죠. 네, 그래서 검사자의 아이를 이끌어내는 능력, 소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무슨 급수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통찰에 있어서의 명확함과 수준 높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읊어주는 거 하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돈 내고 그걸 왜 하나 이렇게 되지만 그 안에서 힌트를 얻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이해, 의미 있는 통찰을 해줄 수 있는가? 요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모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지능이 5% 나온 거야. 너 1%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이거 막 다시 공부시켜줘가지고 많아요. 실제로 내가 다시 해갖고 얘기했잖아요. 높이는 엄마 없어요? 혹시? 그런 부분도 계시고 많다니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또 해요, 검사를. 그럴 거 나올 나 때까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해. 그래서 6개월에 막 3번씩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235743 이런 거 거꾸로 물어보겠건 이거 안단 말이죠, 아이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거하려면 한 2, 3년 텀 이상은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무슨 토익 시험 같아서 자꾸 하면 올라요. 네, 그건 의미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를 그래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누구보다 많이 알죠. 네, 그리고 엄마가 누구보다 또 다른 엄마들과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오피니언 리더 엄마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가 제일 좋다. 여기가 정답이다. 맞아요. 근데 우리 애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걸 판단하는 주관적인 기준은 엄마의 관찰, 객관적인 기준은 검사예요. 두 번째는 대부분 IQ 이 오판 검사를 했을 때 140이 넘는 집들은 엄마도 알아요. 네, 우리 애가 범상치 않구나라. 근데 가끔 간혹 가다가 모르시는 집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애가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를 안 시키고 내비로 두면 너무 아깝죠. 그렇게 지능이 좋아도 공부하는 어떤 노력이나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은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를 예를 들면 그냥 인서울 안에서 끝난다든지 만족할 수 있죠. 네.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은 한번 검사해 보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제가 엄마였으면 아마 그런 집이 됐었을 것 같네요. 또한 이게 그냥 뭐 IQ가 높고 낮고 이런 문제보다도 어떤 영역이 낮고 높음에 따라 공부를 뭘 더 시켜야 되는지 네. 뭐 학원이 무슨 만능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지 학군지를 가도 될런지 또는 이렇게 뭐 암기력이 딸린다면은 이런 과목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런 것들의 힌트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검사를 해봐야 알지 아무로 그냥 뭐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죠. 저는 그 아이가 그 대수 파트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한 심화 학습 많이 해야 돼요. 중1이요? 지금 초2인데요? 중학교 1, 2, 3학년에 1학기에 대한. 네. 친구는 2년 선행 정도 권장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2학년이면은 4학년 수학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가다 보면은 4학년쯤에 중학교 들어갈 수 있죠. 네네네. 네, 요게 좀 그래도 빠른 애들 스피드예요. 그럼 4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4학년 말쯤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1학기 수학에 대해서는 좀 심화학습까지 많이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학기 도형은 아마 되게 재밌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가만 내비로 두면은 도형만 그냥 재밌는 것만 하려고 1학기 수학 안 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왜 이런 테스트 보면 꼭 그림 검사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희는 반드시 하진 않아요. 저학년만. 근데 이 그림 검사는 왜 필요한 거고 이게 정말 잘 맞는 거는 맞습니까? 사실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훨씬 순수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순수한 정서나 마음 상태일 때 그려진 걸 보고 저희 센터는 어느 정도 확인하는 거냐면 크게 문제가 있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지 정도만 보는 거예요. 요걸 그렸으면 요거고 저걸 그렸으면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이거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면 좀 뭔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아? 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런 게?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봐도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대부분은 그냥 졸라맨 그리고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네, 뭐 이러거나, 어이구야, 자녀분이, 야, 누가 봐도 잘 그리네요. 잘 그리네요. 아까 저희 아이 성의 없게 그렸다고 하셨잖아요. 성의 없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가끔, 야, 이거는 왜 이렇지?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좀 상담에 반영이 되는 거죠. 흔치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 해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엄마가 있다면 그건 그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그 결과를 보고 오히려 비추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있긴 저는 하더라고. 그거는 자기가 봤을 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생각했던 내 아이의 모습, 내 기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야 그거 안 맞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거기에 과열돼서 이제 그 결과를 따라서 마치 그 성적처럼 간다든지 그것도 추천할 만한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저희는 뭐 광고도 아니고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병훈 소장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정전 부부 난장판 육아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두 분 다른 방송에서 많이 보고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들과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게 방송 이끌어 주시고 또 질문도 너무나도 재밌게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정말로 많이. 그걸 알아서 괴로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이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꼭 검사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교육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맞지 않는 강요를 한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좀 나와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이병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뭐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이런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부모는 어떻게 나오고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주시는구나. 저희가 좀 예시처럼 들어드린 거니까 네. 한번 보시고. 막상 무슨 웩슬러 검사다 지능 검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뭐 저희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또 저의 뭐 치부까지 다 드러나긴 했지만 더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요즘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아이들의 검사들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전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강연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